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글로벌 뉴스를 보면 전쟁 이야기, 군사 충돌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강경한 움직임들,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갈등 소식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왜 코인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자산은 강하게 보일까? 그리고 동시에 그 중에서도 왜 다시 시바이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까? 이 질문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구간에서 같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장은 전쟁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이 만들어낸 돈의 방향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도 군사 충돌이 아니라 결국 석유, 물가, 그리고 금리입니다. 에너지 패권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원자재 가격이고 그 다음이 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고금리 구조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계산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앞서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은 긴장이 길어질수록 유동성을 끝까지 쥐고 가기는 어렵고 결국 어느 순간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2020년 코로나 쇼크 직전에도 뉴스는 공포를 말하고 있었지만 자금은 이미 위험자산 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데 들어가도 되나? 조금 더 보고 판단하자.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고 나서야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가 바닥이었네. 시장은 늘 설명보다 먼저 돈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은 주식이냐 채권이냐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바이누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시바이누가 이 시점에 다시 언급됐다는 것이 단순한 테마 회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보다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보는 시바이누는 더 이상 밈이나 캐릭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특정 국가나 정책, 시간대에 묶이지 않으며 위기 국면에서도 거래가 끊긴 적 없는 검증된 글로벌 유동성 자금입니다. 이 조건은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절대 가볍게 보이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 조건은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금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바이누를 가장 먼저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후보군에 올려놓게 됩니다. 화려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폭등도 없고 뉴스 헤드라인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의 특징은 항상 같습니다.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뉴스가 자극적일수록 자금은 더 조용히 움직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나서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않을 때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차트가 답답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조금만 흔들리면 역시 아직 멀었네 하며 손절합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다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대응 방식 자체가 이 구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결과입니다. 자금은 조용할 때 준비하고 움직일 때는 이미 포지션을 잡아둡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움직임이 보일 때 반응하고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단순하게 고민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도 되는지를 아니면 수익이 남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개인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나 정책 이야기 하나만 나와도 하루 만에 30%, 40%씩 빠지는 날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의 감정과 판단만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자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고래들은 사람이 직접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밤낮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프로그램 매매로 시장을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더 잘 맞히자가 아닙니다. 나 대신 계속 움직여줄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3%,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하루에 3%는 15만 원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일이면 약 650만 원, 24일이면 원금의 2배 근처죠. 30일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큰 자금들은 큰 수익을 한 번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작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을 씁니다.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으로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매일 3% 수익이 나오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정해진 규칙대로 24시간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AI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조가 바로 프로그램 매매, 그 중에서도 DCA 매매입니다. DCA는 조금씩 나눠서 접근하고 가격이 움직일 때 작은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수익은 작지만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하루 목표 수익률 3%에 가까워집니다. 말로만 하면 신뢰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직접 넣고 한 달 동안 돌려봤습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한 달 뒤 28,000달러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운이 좋아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아무 프로그램이나 아무 설정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로직부터 먼저 설계했습니다. 이 로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큰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짧은 움직임만을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항상 분할로 접근할 것, 수익이 나면 욕심부리지 않고 정리할 것, 그리고 손실이 커지기 전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설계할 것. 이 구조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하든 계속 작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잘 맞았느냐가 아니라 한 달 내내 같은 방식이 유지되는지를 봤고 그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날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 구조는 제 핸드폰에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건 투자를 잘하는 사람만을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기준은 사람이 세우고 실행은 프로그램과 AI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하루 종일 볼 필요도 없고 감정에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나도 써봤더니 됐더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같은 조건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익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에서 갈립니다. 특히 차트 보면서 매매하다가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타이밍을 맞히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매매해왔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실력 부족이 아니라 혼자서 모든 판단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에서 개인이 계속 지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모든 판단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이 혼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투자에서 싸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팅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감으로 매매하다 그걸 반복하면서 계좌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사람의 감정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투자부터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링크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로 신청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PDF 파일 하나 던져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춰 한 분 한 분 직접 세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복사해서 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팅을 직접 맞춰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부터 차례대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 구조, DCA 기준, 분할 진입 방식까지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이 구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경험이 앞으로의 투자에서 훨씬 큰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하나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